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계속 진동했다. 새벽 2시였다. 정민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진이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결혼식 때 주례를 서준 친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주 만나던 그 수진이. 정민의 손이 떨렸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새벽 2시에 걸려오는 전화가 정상일 리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은 없었다. 남편 재혁은 아내를 믿었으니까. 아니, 믿는 척 했으니까. 메시지를 열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여보, 오늘은 꼭 와. 보고 싶어 죽겠어. 당신 아내 의심하는 거 아니야. 조심해. 우리 이제 숨지 말고 살자. 나 더 이상 못 참아. 정민은 위로 스크롤을 올렸다. 1달, 2달, 석 달. 아니, 2년이었다. 2년 동안 남편과 절친은 자신을 속였다. 그녀가 암 수술을 받던 그때부터였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할 때 수지는 매일 문병을 왔었다. 손을 잡아주고 울어주고 힘내라고 말해주던 그 손으로 밤에는 남편을 안았던 것이다. 나는 뭐였을까? 이 사람들한테 나는 대체 뭐였을까?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욕지기가 올라왔다.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원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61살. 머리카락은 항암 후 다시 자라났지만 성글고 주름은 깊어졌고 몸은 말라비틀어졌다. 수지는 자신보다 3살 어렸다. 아직도 피부가 좋고 몸매를 관리했다. 정민은 항암 후 모든 걸 포기했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이 살았구나. 거실로 돌아왔을 때 재혁이 일어나 있었다. 왜 앉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 정민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얼굴로 아침마다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휴대폰 봤어. 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무너져 앉아 고개를 떨궜다. 그 모습이 정민을 더 화나게 했다. 당당하게 맞서지도 용서를 빌지도 않는 비겁함이. 수진이랑 언제부터였어? 2년. 조금 넘었어. 내가 암 수술 받을 때.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은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죽을까봐 떨고 있을 때 어떻게 내 친구랑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재혁은 얼굴을 감쌌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아파서. 나도 무서웠어. 당신 잃을까봐.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기대지도 않았잖아. 혼자 아파하고 혼자 견디고. 나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 그게 변명이야. 내가 혼자 아팠다고. 당신이 무서웠다고 바람을 피워.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재혁의 다음 말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 사이가 오래전에 끝났다는 거. 그냥 의무감으로 자식들 때문에 살았던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부부 아니야. 정민의 머릿속에 지난 35년이 스쳐 지나갔다. 처사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시어머니 수발 들던 날들. 둘째가 아플 때 밤새 업고 달래던 밤들. 재혁이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돈 벌던 그 세월들. 그것들이 의미 없었다고. 사랑이 아니었다고. 나가. 당신. 나가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재혁은 천천히 일어났다.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수진이한테 가면 안 될까? 그 말에 정민은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재떨이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결혼 20주년 때 아이들이 선물한 것이었다. 꺼져. 당장 꺼져. 문이 닫혔다.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이웃집에 들릴까봐 늘 참았던 울음을 그날 밤은 참지 않았다. 35년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다. 큰딸 혜진이었다. 엄마 아빠가 전화했는데 무슨 일 있어? 정민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직은 아이들한테 말할 수 없었다. 아무 일도 없어.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늘 오후 2시 우리 집 앞 카페로 나와.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진은 초췌해 보였다. 하지만 정민의 눈에는 여전히 젊어 보였다. 염색한 머리, 정돈된 화장, 명품 가방. 정민은 자신의 낡은 가디건을 내려다봤다. 언제부터였어? 수진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2년 전. 내가 입원했을 때. 어떻게 시작됐는데? 재혁 오빠가 힘들어했어. 너 잃을까봐. 그래서 내가 위로를 해줬는데. 위로가 침대까지 갔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정민은 차갑게 웃었다. 넌 내 친구였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45년을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내 남편을 빼앗아? 빼앗은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랑해. 정민은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다. 사랑. 60줄에 무슨 사랑이야. 그냥 늙은이들의 추잡한 욕정이지. 정민아,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권리. 남의 남편 건드릴 권리.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내 남편은 5년 전에 죽었잖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다들 자기 사정은 있지. 정민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정이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재혁이 만나지 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 나 재혁 오빠 없으면 못 살아. 뭐라고? 우리 결혼하려고 해. 너한테 이혼 요구할 거야. 정민은 귀를 의심했다. 결혼? 이혼?
이 나이에 너 정신이 제대로 박혔어. 60에 무슨 재혼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카페를 나서며 정민은 돌아봤다. 재혁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 연금이 얼만데?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야. 내 남편 보험금으로 우리 잘 살 수 있어. 그 말에 정민은 모든 걸 깨달았다. 재혁은 수진의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서재를 뒤졌다. 재혁의 통장들, 서류들. 그리고 발견했다. 빚이었다. 5천만 원. 주식 투자 실패로 만든 빚이었다.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다. 그래서 수진이었구나.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재혁은 수진의 재산이 필요했고 수진은 외로움을 채울 남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정민은 그저 방해물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재혁이었다. 이혼해줘. 우리 이제 끝이야. 너 수진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도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애들은 어떻게 하고? 손주들은? 애들 다 컸어. 이해할 거야. 정민은 웃음이 나왔다. 이해? 아빠가 엄마 친구랑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는 걸. 그걸 이해하라고.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정민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고 슬펐고 무엇보다 무서웠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61살에 혼자가 된다는 것이. 하지만 그렇다고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정민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성근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그녀는 자신이 늙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다. 아직도 마음은 30대 같은데 몸은 60이었다. 그날 밤 아들 준호가 찾아왔다. 큰딸 혜진도 함께였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민은 차를 끓여주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 아빠 이혼할 것 같아. 왜요? 뭐 때문에요?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다른 사람 생겼어. 혜진이 소리쳤다. 뭐라고요? 아빠가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사람은 늙어도 욕심은 안 늙나 봐.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누군데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정민은 차마 수진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도 수진을 이모처럼 따랐었다. 그 사실을 알면 더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혜진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이혼하지 마세요. 아빠 없으면 엄마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정민은 화가 났다. 엄마가 아빠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해. 엄마도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알아. 내 말 뜻 알아. 하지만 엄마도 자존심이 있어. 배신한 남자랑 어떻게 살아? 아이들은 울었다. 정민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엄마는 울면 안 됐다. 엄마는 강해야 했다.
3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정민의 손은 떨렸다. 30살에 결혼해서 61살에 이혼하다니.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혼자 살아야 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혁을 마주쳤다. 재혁은 더 늙어 보였다. 아니, 원래 늙었는데 정민이 보지 못했던 것일까? 65살. 허리는 굽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자. 재혁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아파트는 내가 가져갈 거야. 그래. 나는 수진이 집으로 갈 거니까. 그 말에 정민의 가슴이 찢어졌다. 수진이 집. 남편이 죽고 혼자 살던 그 넓은 아파트. 보험금으로 산 그 집. 애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재혁이 말했다. 정민은 차갑게 웃었다. 이미 알아. 그리고 너 생각보다 애들이 더 실망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지겨워. 조정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정리됐다. 정민은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돈으로 배신을 보상받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정민은 재혁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옷, 책, 골프채, 낚싯대. 35년의 흔적들. 그 중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펼쳐봤다. 오늘 정민이랑 결혼했다.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이다. 행복하다. 결혼 첫날의 일기였다. 정민은 그 페이지를 찢어버렸다. 거짓말이었으니까. 평생은 없었다. 있었던 건 의무감과 습관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사랑했는데. 정민은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다. 자신은 재혁을 사랑했다. 어쩌면 지금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 존중이 없었고 신뢰가 없었고 이제는 미래도 없었다. 며칠 후 재혁이 짐을 가지러 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짐을 옮겼다.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가려던 재혁이 멈췄다. 잘 살아.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혁은 돌아섰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렇게 35년의 결혼이 끝났다. 혼자 남은 거실은 너무 넓었다. 텅 빈 벽, 텅 빈 소파, 텅 빈 마음. 정민은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살지? 연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아파트는 있지만 관리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다. 일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61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민 씨, 저 은영이에요. 고등학교 동창. 은영아, 어떻게 내 번호를? 동창의 명단에 있더라고. 오랜만이다.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나올래? 정민은 잠시 망설였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혼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글쎄, 나와. 넌 너무 오래 집에만 있었어. 나도 혼자 사는데 재미있어. 같이 놀자. 동창회는 작은 카페에서 열렸다. 8명이 모였다. 모두 60 전후였다. 정민은 어색했지만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줬다.
정민아, 오랜만이다. 너 얼굴 하나도 안 변했네. 거짓말이었다. 모두 늙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따뜻했다. 정민은 작게 웃었다. 은영이 소개했다. 여기 수경이, 미자, 영희. 다들 혼자 살아. 혼자? 응. 나는 이혼했고, 수경이는 남편 돌아가셨고, 미자는 애초에 결혼 안 했어. 영희는 남편이랑 별거 중이고. 정민은 놀랐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었다. 나도 이혼했어. 한 달 전에.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공감했다. 요즘 황혼 이혼 많아. 우리끼리 모임 있는데 나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무슨 모임? 혼자 사는 언니들 모임. 같이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정민은 그렇게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자유가 있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한 달 후 정민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언니들과 함께. 60평생 남편 눈치 보느라 못 가봤던 제주도. 바다가 너무 넓고 파랬다. 정민은 바닷가에 서서 소리쳤다. 야, 이게 자식아. 옆에서 은영이 웃었다. 시원해. 응, 진짜 시원해. 저녁에는 소주를 마셨다. 정민은 평생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취할 때까지 마셨다. 나 재혁이 보고 싶어. 당연하지. 35년을 살았는데. 근데 그 새끼가 내 친구랑 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자가 정민의 어깨를 안았다. 남자들 다 그래. 늙어도 성욕은 안 늙어. 그래도 내 친구는 아니잖아. 인간이 원래 그래. 가까운 데서 사고쳐. 정민은 울었다. 술김에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줬다.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깨어난 정민은 가벼웠다. 머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다. 햇살이 눈부셨다. 나도 저렇게 다시 빛날 수 있을까? 정민은 생각했다. 61살. 인생의 절반은 지났지만 아직 절반은 남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 그렇다면 아직 25년이나 남았다. 25년을 혼자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제주도에서 돌아온 정민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은 10,000원. 하루 4시간씩 일했다. 카페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손님들을 만나고 커피를 만들고 음악을 들으며 일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젊은 사장님은 정민을 언니처럼 대해줬다. 언니, 손님 응대 진짜 잘하세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나 평생 주부였어. 에이, 농담이시죠? 이렇게 일 잘하시는데. 정민은 웃었다. 주부도 일이었다. 35년간 집안일, 육아, 시부모 모시기. 그것도 경력이었다. 어느 날 카페에 재혁이 들어왔다.
정민은 깜짝 놀랐다. 재혁은 수진과 함께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정민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서 오세요. 정민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다. 재혁은 정민을 보고 얼어붙었다. 정민아, 아메리카노 2잔이요? 정민은 사무적으로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재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그래. 커피를 만들면서 정민의 손은 떨렸다. 하지만 참았다. 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커피를 내주며 정민은 웃었다. 맛있게 드세요. 재혁과 수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정민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눈이 자꾸 갔다. 재혁은 여전히 설탕을 2스푼 넣었다. 수진은 재혁의 손을 잡았다. 정민은 속이 쓰렸다. 저 손을 내가 35년 잡았는데. 카페를 나가면서 재혁이 카운터로 왔다. 정민아, 잘 지내? 보다시피 나 이제 혼자 잘 살아. 미안해.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 몰랐어. 괜찮아. 어차피 좁은 동네인데 또 만나겠지. 재혁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수진이 밖에서 불렀다. 그는 돌아섰다. 정민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축 처졌다. 늙었다. 많이 늙었다. 그날 밤 정민은 혼자 소주를 마셨다. 1병, 2병. 취했다. 그리고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정민은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그리고 울었다. 또 울었다. 언제까지 울 거야? 언제까지 저 인간 때문에 울 거야? 다음 날 정민은 결심했다. 더 이상 재혁에게 연연하지 않기로. 자신의 삶을 살기로. 카페 사장에게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난 일하는 게 더 좋아. 사장은 고맙다며 정민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정민은 깨달았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 이유가 됐다. 저녁에 큰딸 혜진이 전화했다. 엄마, 오늘 아빠 봤어요. 응. 카페에 왔더라. 수진이랑. 진짜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거짓말이었다.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정민은 항상 강한 엄마였으니까. 6개월이 흘렀다. 정민은 이제 카페 매니저가 됐다. 급여도 올랐고 일도 익숙해졌다. 언니들 모임도 계속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은영이 소개팅을 제안했다. 언니, 괜찮은 남자 있는데 만나볼래? 나?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친구로라도 만나봐. 정민은 거절하려다 말았다. 왜 안 되지? 나도 만날 권리가 있잖아. 재혁은 수진이랑 잘 살고 있는데 나만 혼자 늙을 필요 없잖아. 소개팅 상대는 67세의 퇴직 교사였다. 이름은 동철. 부인과 사별하고 3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외롭더라고요. 동철이 말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이제는 가끔 외로워요.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친구로요. 정민은 웃었다. 좋아요. 친구로. 그렇게 정민의 삶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동철은 정민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 줬다. 가끔 전화하고 밥 먹고 산책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카페에 재혁이 혼자 왔다. 수지는 없었다. 재혁은 초췌해 보였다. 정민아, 나 수진이랑 헤어졌어. 정민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왜? 맞지 않더라. 결국 돈 때문에 만난 거였어. 사랑은 없었어. 정민은 웃음이 나왔다. 이제 알았어. 늦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재혁은 정민의 손을 잡으려 했다. 정민은 손을 빼냈다. 안 돼. 우리는 끝났어. 정민아, 제발. 난 내가 필요해. 나는 내가 필요 없어.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혁은 무너진 얼굴로 카페를 나갔다. 정민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강을 건넌 것이었다. 그날 저녁 동철과 산책을 했다. 한강 공원이었다. 노을이 졌다. 오늘 전 남편이 왔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했어요. 우리는 끝났거든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사랑했으니까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순 없죠. 정민은 눈물이 났다. 동철이 손수건을 건넸다. 우세요. 울어도 돼요. 정민은 동철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댔다.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생각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다. 61살에 이혼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았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주름은 깊었고 머리는 성글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죽어있던 눈빛이 살아났다. 정민은 자신에게 말했다. 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창밖에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정민은 달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의 황혼이 저물고 있었지만 아직 빛은 남아 있었다. 그 빛으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었다. 혼자서도 혹은 누군가와 함께.